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강의를 이게 정수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양악수술 유튜브 방송을 꿈꾸는 크립토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소치과 구강과감면외과의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정답 권민수 원장입니다. 이게 몇 번을 했는데도 바뀐 멘트가 입에 있잖아요. 세계 최초를 굉장히 꿈꾸나 봐요. 네. 최초는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저희는 최초는 아닌 걸로. 이번에 얘기할 내용은 제 강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가장 정수다. 모아놓은 내용들의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 강의를 아니, 파트를 이게 강의- 정수다.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어. 강의 중에서는 제일 좋은 파트다. 문제가 좀 있어. 그런 잘라. 양악 수술의 원리, 양악 수술에서 키포인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양수술이 위험하지 않다, 뭐 아프지 않는 수술이다, 음. 이런 등등등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양악 수술은 뭐야? 이게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 않는 거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한 줄로 얘기하는, 이거 한 줄 정리인가요? 한 줄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정도의 내용들이어서 정리될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강의부터 보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대중은 이제 분명히 양악 수술은 성형수술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양악 수술은 좀 위험하고 굉장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악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제 내 자식은 양악 수술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악 수술은 이제 크게 아프지 않다,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 어쨌든 전신마취를 받는 수술인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거나 전혀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양악수술에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설명들을 드릴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은 이제 턱뼈의 골절 수술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골절 수술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 양악수술은 우리가 아까 수술 과정에서 봤지만 뼈를 잘라가지고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고정하는 수술이고, 그에 비해서 골절 수술은 이제 이게 뼈가 멀쩡했던 환자가 뼈가 부러져서 오게 되면 그거를 제 위치로 보내서 고정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 방식에 있어서 양악수술과 골절 수술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수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은 골절 수술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통증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위턱 수술할 때는 르포트 1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서 이 정도에서 이제 코 밑에, 코 옆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뼈를 잘라서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실제 이 르포트 1 절골술은 르포트 1 골절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패턴으로 골절이 되는 수술을 본따서 만든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술이 생리에 있어서 양악수술은 굉장히 골절술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의 위험성은 골절술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수술이고, 통증도 마찬가지로 골절술 정도의 통증을 갖는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위턱뼈가 부러지면은 응급실 가서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받는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지금 양악수술을 받는 것만큼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양악수술도 그 정도의 위험성이나 통증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양악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골절수술과 유사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턱뼈가 부러졌는데 턱이 덜렁덜렁하고 이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이게 골절술이 위험하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악수술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골절술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사고가 나면 내가 불편한 게 100이 오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편함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가 안 맞고 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나 환자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쉽게 납득하지만,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이가 이제 안 맞을 때까지 발생하고 실제 우리가 진단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응을 해서 오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이 100이 아니라 그 시점에는 30% 내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납득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30%의 40%의 불편감을 계속 느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생을 봤을 때 100의 불편감을 결국에는 느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양악수술을 꼭 통해 가지고 이러한 교합을, 기능적인 안정성을 찾아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찾아주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상담할 때 실제로 이제 부모들한테 또는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부모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잘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부모들에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 수술 과정도 양악수술은 골절수술하고 굉장히 유사하니까 양악수술을 이제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골절 수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 장애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안 끝났으니까 되는데. 양악해줘서 얼굴 작게 만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환자분께서 오랜 기간 그런 골격성 부종요합 때문에 그렇죠. 기능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때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건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이제 아끼는 컨텐츠다. 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권 원장님 한번 오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한 줄 정리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오늘 좀 애매해.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해. 그러면 오늘은 한번 우리가 비달과 정달이 합쳐지는 달달한 정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비유하자면 양악 수술은 턱뼈 골절 수술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턱수술의 모든 것 올소치과 구강암면외과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